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부침개까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혜 씨,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조금씩 여러 가지 준비해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먹어봐요. 제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지혜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저 지금 몸매 관리 중이라서 식단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오늘은 제가 싸운 도시락 먹겠습니다. 속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엔 웃음을 붙였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서울에 살고 있는 은실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지내다가 가게를 접고 남편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30년 반찬 가게를 운영한 세월이 그만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가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참 심심하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수다 떨며 하루가 금세 지나갔는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이렇게 느릿느릿 갈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엄마 아빠를 챙겨주던 두 딸은 모두 결혼해서 남편들 따라 미국으로 떠났어요. 주재원 발령이라며 떠나던 날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상통화로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역시 멀리 있으니 허전했습니다. 집에는 막내 아들 민호만 남아 있었어요. 3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여자친구 한 번 소개해 준 적이 없어서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딸들이 근처에 살 땐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들렀어요.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죠. 그런데 이젠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 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지만 내심 반가웠습니다. 뭐라고?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올게요. 어머, 그런 큰일을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떡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딸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웠던 차에 드디어 며느리를 맡게 되다니요. 그래, 어떤 분이길래 어디서 만났어?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물어봤어요.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도 많고 정말 예쁘고 키도 크고 똑 부러져요. 인플루언서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신기한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 민호가 좋다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야? 27살이에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니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 어떤 음식을 해야 할까? 첫인상이 중요한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터득한 모든 솜씨를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시장 좀 다녀올게. 또 뭘 사러 가려고? 민호 여자친구 온다는데 음식 준비해야지.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적당히 해. 당신 몸 상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갈비찜을 만들 건데 달콤하게 졸여서 젊은 사람 입맛에 맞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이 갈비 오늘 들어온 거 맞죠? 어머, 오늘 유독 좋은 고기를 찾으시네요.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와서 그래요. 상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더 좋은 갈비를 골라주었어요. 그리고 잡채도 만들고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부침개도 여러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요. 갈비찜은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서 간이 잘 배도록 했고 나물들도 하나하나 정성껏 무쳤어요. 당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처음 오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새 식구 맞는다 생각하니 별로 안 힘들고 즐겁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신우이 미경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며느리감 온다면서? 언니 또 말도 못하고 있을까봐 내가 직접 가야겠다. 미경은 저보다 5살 어린 신우이인데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직설적이에요. 가끔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겨운 사람입니다. 그래, 같이 보자. 나도 궁금해. 혹시 이상한 애 데려오면 어떡하지? 설마 우리 민호가 보는 눈이 있지. 언니도 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과 잘 맞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구나. 딸들이 멀리 있어서 외로웠는데 딸 같은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상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부침개,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내일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오후 1시요. 알겠어. 그럼 12시부터 음식 데우고 준비해야겠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일까? 예쁠까? 성격은 어떨까? 우리 민호를 정말 좋아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 것 같아서 설렜거든요.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데우고 예쁜 그릇에 담고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이 정도면 됐다. 좋아해 주겠지? 거울을 보며 옷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드디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1시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 보는 게 이렇게 설렐 일인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 거고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토요일 오후 1시 제 심장이 아직도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제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구나. 앞치마를 서둘러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요? 지혜는 생각보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외모도 뛰어났어요. 화장도 정말 깔끔하게 하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역시
인플루언서답게 외모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는 고개만 살짝 까딱인 채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런 스타일인가? 인사를 하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그때 미경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가 우리 민우 여자친구구나. 정말 예쁘네. 미경의 환한 웃음이 집안을 밝게 만들었어요. 고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인사했지만 여전히 손에 든 휴대폰을 수시로 보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죠. 지혜 씨, 들어와서 앉으세요. 차 드실래요? 아, 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무슨 중요한 연락 기다리는 거예요? 참다 못한 신우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댓글을 달아야 해서요. 지혜의 목소리가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경이 눈을 둥글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요즘 애들은 어른 앞에서도 폰만 보네? 신기하다. 미경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는 미경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터치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지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 했어요.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어디서 사세요? 강남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가족은 몇 분이세요? 부모님이랑 저요. 또 짧은 대답.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혜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경이 제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 아가씨 좀 이상하지 않아? 저도 이상하긴 했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바쁜가 보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을 때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부침개까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혜 씨,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조금씩 여러 가지 준비해 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지혜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저 지금 몸매 관리 중이라서 식단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오늘은 제가 싸온 도시락 먹겠습니다. 속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얼굴엔 웃음을 붙였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미경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 빼려고 그래요? 그런데 빠질 살이 없어 보이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자신이 가져온 투명한 용기를 꺼냈어요. 안에는 양상추와 닭가슴살 몇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챙겨왔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 오는 자리에서 자기 도시락을 가져오다니. 제가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미경이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마 제 표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언니, 괜찮아? 미경이 작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애들은 이게 정상인가? 이게 예의인가? 제 마음 한 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지혜는 자신의 도시락만 먹으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제가 억지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내 짧은 한마디만 하고 양상추만 씹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식탁에 앉아서도 지혜는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만졌어요. 저와 남편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혜 씨, 직업이 참 신기하네요. 인플루언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남편이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SNS에 일상 올리고 광고하는 거예요. 말이 끝나면 지혜는 또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요. 제 속이 끓어올랐어요. 이게 뭐야? 제대로 가정교육은 받은 애 맞나? 미경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른이랑 얘기할 때는 톤 좀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가 잠깐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의 반응이 없으면 팔로워가 줄기도 해서요. 그리고는 눈치가 보이는지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기도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실시간 댓글이 우리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지혜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물 좀 줄래? 민호가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빠, 이 접시 좀 치워줘. 또다시 민호가 일어나서 접시를 치웠습니다. 미경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어머, 우리 조카가 완전 머슴이 됐네. 하지만 지혜는 미경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민호를 시켰어요. 오빠, 나 휴지 좀 가져다 줘. 오빠 춥지 않아?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민호는 지혜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민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완전히 부려먹히고 있잖아요.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지혜 씨,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어요. 아, 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일어나나 싶었는데 오빠, 그거 좀 가져다 줘. 또 민호를 시키는 거였어요. 도와주는 척하더니 지혜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민호야, 너는 앉아 있어. 지혜 씨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꼭 필요하신 건가요? 전 지금 오늘 판매하는 제품 때문에 조금 바빠요. 제품 판매,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시댁 처음 오는 날 핸드폰만 할 거면 뭐 타러 왔는지 궁금해졌어요. 미경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급해.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예의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모님, 인플루언서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저는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에요.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인내심이 사라졌어요. 몇십만 명의 팔로워가 지금 이 자리보다 중요하다는 건가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미경이 나서서 말했어요. 지혜야,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니? 너희 시어머니는 음식하느라 힘들었잖아.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마 신우이 미경이 지혜를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하는 말이 고모님, 저 오늘 아침에 네일아트 받아서 힘들 것 같아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일에 물에 닿으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저는 제 도시락만 먹었는데 왜 설거지를 해야 하죠? 미경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뭐라고? 네일아트가 뭐 그리 중요해? 고무장갑 끼면 되잖아. 미경이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혜는 민호를 무섭게 쳐다보며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제 눈빛 좀 봐. 우리 민호 잡겠다. 미경이 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니, 내 말 들어 쟤는 절대 안 돼.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큰일 나. 미경이 저에게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커서 지혜도 들렸을 거예요. 지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고요. 기본도 안 돼 있고 예의도 없고 우리 민호를 완전히 자신의 종처럼 부려먹고 있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이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어떨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런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는커녕 손님으로도 받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오빠, 화장실 어디야? 지혜가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끝에 있어. 나 따라와. 민호가 또 일어나려고 했어요. 민호야, 앉아 있어. 말로 설명하면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저쪽 끝에 한번 가봐. 모르면 다시 알려줄게.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는데 가면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미경이 지혜가 없는 사이에 말했습니다. 언니, 나 살다 저런 애 처음 봐.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정말 기분도 안 됐어. 맞아. 민호가 완전 휘둘리고 있고.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가 집에 돌아간 후 미경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봐도 저건 너무 심해. 기본이 없는 애야.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미경아.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잘못된 거지. 미경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를 불러 앉혔어요. 민호야, 엄마는 지혜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일 것 같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좋은 사람? 어른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너를 시종처럼 부려먹는 애가?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모가 한 번 봐서 그렇지. 지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요. 인플루언서로 돈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요. 민호가 지혜를 변호했어요. 돈.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민우야,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니? 그 애는 기본이 안 된 애야. 인성이 글러먹었다고. 미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까다로운 사람,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처음 보는 날부터 이렇게 속이 뒤집힌 적은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 완전히 저 여자한테 휘둘리고 있어. 지혜가 뭐라고 하면 넌 무조건 일어나서 해주더라. 제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민호의 고집 어린 말에 제 속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야. 부려먹히는 거야. 민호야, 정신 좀 차려.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기대했거든요. 딸들이 멀리 있어 외롭던 차에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까 싶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엄마입니다. 갑자기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지혜가 어제 집에 와서 울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요? 민호 어머니 요즘 세상에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뭐라고요? 시집살이라고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시집살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밥도 안 먹은 애한테 설거지 시키고 상 차리라고 하고 지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밥도 안 먹었다고요. 자기가 도시락 가져와서 안 먹은 거잖아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애예요. 민호보다 우리 딸이 훨씬 많이 버는 건 아시죠? 또 돈 얘기네요. 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할 말을 못하니 미경이 옆에서 듣더니 손짓으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미경에게 전화를 넘겼어요. 지혜 어머니죠? 전 민호 고모인데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집살이요? 웃기지 마세요. 예비 시댁에 처음 오는 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던 게 누군지 아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설거지는 네일아트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전화 너머로 지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 따님이 기본 예의가 없는 거예요. 미경이 최대한 누르면서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경의 손에서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어머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혜 씨가 어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고 몸매 관리한다면서 제가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그게 뭐 어때서요? 솔직한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휴대폰은 그 아이의 일이에요.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또 같은 말이네요. 적어도 예비 시댁 오는 날은 식단 관리고 일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제 안에서 참고 있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설거지 도와달라고 했더니 제 도시락만 먹었는데 왜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민호는 완전히 부려먹고 있고요.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때리면서 민호 시킨 거예요. 민호가 좋다고 우리 지혜 따라다닌 거예요.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돈 많이 번다고
예의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저러니 딸도 똑같이 행동하지. 미경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30년간 장사하면서 단련된 뚝심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어머니, 딸을 어떻게 기본도 안 되게 키우셨어요? 민호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지혜 씨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절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지혜 보고 기본도 안 됐다고. 네,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화를 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니, 잘했어? 저런 집안이랑 인연 맺으면 안 돼.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묵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 지혜 엄마가 전화했다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정말 안 돼, 민호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민호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심하게라고. 제 안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심하게? 민우야, 심하게 말한 건 그쪽이야. 고모는 왜 끼어들어요? 제 일인데! 화 한 번 안 냈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민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이제 30이야. 괜찮은 사람 정도는 구분할 나이가 되지 않았니? 엄마, 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혜랑 결혼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서 살아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인생의 쓴맛 단맛도 다 봤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지혜는 정말 안 되는 여자였어요. 미경도 거들었어요. 맞아, 민우야. 그런 여자한테 휘둘리지 말고. 고모.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랑 고모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여전히 지혜를 변호했습니다.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완전히 그 여자에게 빠져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두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큰딸과 둘째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어제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 말했어요. 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여자는 정말 안 되죠. 민호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큰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째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민호 그런 애랑 결혼하면 우리 다 결혼식 가지 말자. 딸들도 제 생각과 같았어요. 요즘 애들 해도 정말 놀랍다. 예비 시댁 처음 방문하는 자리에서 자기 도시락 가져오다니. 맞아요. 그리고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딸들이 번갈아 가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딸들아, 이런 이야기에서 미안해. 엄마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너무 기대했나 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대로 거절하셔서 다행이에요. 큰딸이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로 계속 다투던 민호는 지혜와는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예, 정말 감사해요. 엄마, 고모도 감사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엄마, 지혜랑 헤어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호가 털어놨어요. 지혜는 정말 저를 이용만 했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민호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했던 행동들도 저를 넘어서도 엄마 아빠를 기만한 행동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민호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제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미경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래, 민우야. 그런 여자 만나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며느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호가 진짜 어른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면서요. 어느 날 민호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분이야? 간호사예요. 정말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다음에 꼭 소개해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 행복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기대할게.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휴대폰보다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요. 언젠가는 정말 우리 가족 같은 며느리가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